이주연 하세요. 좀 조용히 하시고. 예. 송석준 의원 경고합니다. 하세요. 참, 이 모습 이주 의원 미안합니다. 보면서 네. 무슨 생각을 하실지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까지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이 모두 그러했지만 오늘 드러난 검찰의 민낯을 보면서 정말 제가 다시금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분노를 넘어서 참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자, 화면 조직도 검찰의 지휘체계 화면에 안 담았나요? 예, 이거 지금 검찰의 지휘체계로 보이시죠?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사건의 범죄단체 조직도입니다. 자,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지금 이 고형곤 거쳐서 행동대장격인 어미중 강백신 검사로 이어지는 정치검찰단의 조직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위법성이 정말 참혹합니다. 지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 때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수원지검 1313호에 수감자들 모아놓고 연어회 소주 마시면서 진술 맞추게 한 거, 교도관들 양심적 증인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보셨죠, 다? 교도관이 술 마시고 오직 갔다는 사람 아무도 이제 있는 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질문한 줄 알았어요. 오직 이재명 대표 한 명 엮겠다는 목표 하에 벌인 불법 행위들이었습니다. 이 대장동 위례 김용 사건도 판이 더 클 뿐 사실상 그 뼈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철저한 조작 기획 수사입니다. 정적 하나 없애겠다고 검사 1수십 명을 동원해서 사냥을 벌였습니다. 어미중 강백신 검사는 정식 발령도 나기 전에 수사 기록을 몰래 빼봤습니다. 이재명을 엮겠다는 큰 기획 하에 억지로 배임죄를 구성해 갔습니다. 아까 송경호 증인 말씀하셨죠. 입건 안 된 사건이라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누구 이름을 적을까 하다가 피의자를 이재명으로 적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죄를 자맥했어요, 지금. 둘째, 각종 진술 조작부터 시작해서 녹취록 변조와 문서 위조 같은 범죄적 조작 행위를 이 과정에서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검찰 조작단이 위법할 법을 넘나들면서 악랄하게 수사한 내용이 지금 국정조사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정영학 회계사가 낸 엑셀 파일 평당 1,400만 원을 임의로 1,500만 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걸 정영학의 원본인 양 본인에게 들이밀면서 허위 진술을 압박했습니다. 녹취록 원본에 있던 재창희 형이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자기들 입맛대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건도 안 된 이재명 대표를 압수주소에 버젓이 피의자라고 적는 정말 범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셋째, 조폭이나 할 법한 인권 침해, 잔혹한 협박 가했습니다. 남욱 같은 이 관련자를 임시로만 머물러야 하는 구치감에 강제로 48시간 동안 가두면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정일건 검사는 피의자 가족 사진 들이밀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며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을 조서도 없이 100수십 번을 밀실로 불러내서 본인들 원하는 말 할 때까지 거짓 진술을 쥐어짰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위법한 수사를 버젓이 벌여온 단체가 도대체 범죄 조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헌정 질서를 짓밟은 검찰 농단이고요.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담한 모든 사람들 정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이 범죄 수사 행태 자세히 보겠습니다. 남욱 증인. 네. 증인 2021년 대장동 수사 초기에 귀국 직후 검찰 조사 받을 때 그때 그 하신 말 기억하세요? 유동규에게 3억 원 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동규가 다른 업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 도와달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초기에는.
예, 당시 통화를 보면 유동규가 돈 요구하면서 비슷한 취지로 얘기해요. 이거 2층,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죠. 2층도 알아서는 안 되고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된다. 우리 둘만 평생 안고 가자. 신신당부한 거 맞죠? 네. 이 진술들이 가리키는 진실 단 하나입니다. 이 3억 원은 김용, 이재명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이 윗선들 모르게 유동규가 자기 빚잔치하기 위해서 뜯어간 개인 유용자금 아닙니까?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증인이 그 뒤에 진술이 바뀌잖아요, 사실. 네. 예, 그렇게 진술이 바뀐 이유 사실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2022년 9월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지금 구치감에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네. 맨바닥 검사실, 영상 녹화실 오가면서 반복해서 조사 받으셨죠. 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짧게만 여쭤볼 텐데요. 그때 구금했을 때 상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뭐 그냥 검찰 수사에 뭐 진실을 얘기하기에는 그걸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그 당시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정일권 부장님은 공식적으로 신문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저녁에 아마 저녁에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만하세요. 신동욱 의원. 그만하세요. 신동욱 의원. 야, 정말. 예. 네, 조용히 하세요. 예. 신동욱 의원 조용히 하세요. 신동욱 의원, 신동욱 조용히 하세요 좀. 네, 네, 네 심각하네요 진짜 심각하네요. 예, 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는 저 방식이 진짜 똑같으네. 아 정말. 자, 예. 자, 자꾸 저렇게 하면 경호 동원합니다. 예, 조용히 하세요. 다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 질의하세요. 우선 하시고. 말 좀 합시다. 네. 질문권을 침해받으신 거 맞아서요. 제가 요거 끝나고 다시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 질의하세요. 이상희 의원 질의하세요. 국회의원한테요, 발언권 뺏는 거는요, 군인한테 총 뺏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하고 최소한의 소통 구조예요. 이걸 발언권 뺏는다? 이게 심각하게 잘못하신 겁니다. 뭐가 그렇게 회의의 진행이 방해가 됐습니까? 이거 다 연출 각본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어? 보고도 모르다니. 지금 보고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뭐가 회대에도 넘어간 겁니까? 질의하세요. 보세요. 질의. 질의할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질의하세요. 질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마이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본회의장도 그렇고 상임위장도 그렇고 야당들이 샤우팅도 하고 간섭적인 목소리도 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발언권을 뺐어요? 이 중요한 국정조사에 대한민국 검찰을 공공기수자 비유를 하고 회의 진행 안 돼도 위원장이 참고 진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마이크 다 막아요. 발언하라고요. 뭘 이야기해요? 손가락이나 어디 손가락질하고 그래? 얘가 지금 70년, 80년대야? 이 손도 빼고 발도 뽑아서? 무슨 고문을 하고 말이야? 네, 질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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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시는 겁니다. 질의하세요. 우린 대의민주주의예요. 마이크 뺏는 거는요, 국민의 목소리 뺏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에 돌멩이 하나 떠진다고 강물 안 바뀝니다. 그런다고 범죄 없어지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건 70년, 80년대야. 고문 나오고 대공분실 나오고 이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국정원 정보만 못 믿는다고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대한민국 검찰력이 왜 그래 못 믿어요? 남욱정인 피해자입니다. 징역 4년 선고받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변호하시는 분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할 자격 돼요? 아니 질의하세요. 질의하잖아 지금. 질의하세요. 예. 내 시간에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데 왜요? 질의하세요. 앞에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한숨하지 말라고. 참 애들 쓰십니다. 이 프레임이요 딱 그려놨네요. 회유 압박이 지나가 고문, 여기다 심리적 압박. 그래서 검사들이 조작 기소했다 이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지금 뭐 역사 거꾸로 돌립니까? 이원석 정의님, 네, 이원석입니다. 남욱 정인에 대한 피의 사실은 뭡니까? 아까 남욱 증인 체포 원래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고 아까 체포했을 때는 이해충돌 방지법이라 해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서 수사했었습니다. 선고 받았죠? 예, 징역 4년 선고받고 추징금은 전혀 영원을 추징금? 받고 있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입니까? 예. 얼마 투자했는가요? 1억 안 되는 돈 투자해서 1,000억 원 이상 배당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 집 살려면 못 사요. 그런데 범죄자들은 강남 한복판에 빌딩 사고 대대손손 자자손손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대장동 범죄 현실이에요. 이래놓고 뭘 할 말들이 있어요? 7,800억이 어떤 돈입니까? 국민 한 가구가 만 년을 모아도 못 모는 돈이 7,800억이에요. 만 년을. 그 범죄 수익을 한 푼도 못 받게 해놓고 모자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참 되게 이상해. 그것도 프레임 아닙니까? 1차 조사에서 결론은 없다 그러니까 2차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조사 기소해가지고 이재명한테 결론해놨다. 이거 아닙니까? 어? 그래 유동규 안 잡혀갔습니까? 몇 시간 가져갈래요? 질의하실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말이야.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요. 심각한 자괴감 느끼게 하는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에요. 대장동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이 사건.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남욱 증인은 연수원 37기로 중견 법조인입니다. 정일권 부장하고 연수원 기수가 같습니다. 변호인이기 때문에 48시간 동안밖에 체포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대장동 관련된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A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진술합니다. 그거는 귀국한 직후입니다. 그래놓고 그 이후로 다시 B라고 진술합니다.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정부가 바뀌니까 A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에서 B로 다시 A로 가는 진술을 번복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찰에서 판단하게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치권에서 판단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남욱 증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성남시장실과 쭉 갈라서 그쪽은 빼놓고 가이드라인을 치더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백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취지도 제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저는 수사 기록을 보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총장은 기록을 보지 못합니다. 이번에 청문회 출석하기 전에 언론 보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분의 진술이 A, B, A에서 바뀌는데 B로 돼 있을 때 아마도 민주당 의원님들은 남욱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또 A로 돼 있을 때 그때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은 또 적대적으로 봤을 겁니다. 이 판단은 누가 하냐? 다른 객관적인 물증과 정황을 보고 남욱의 진술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남욱 증인과 정일권 부장이 37기 연수원 동기입니다. 정일권 부장이 당시에 제가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 기소할 때 주임 정리하세요. 검사인데 그때 정일권 검사도 핵심적인 증인입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부인이 암으로 사망하고 자식들 어린 셋 키울 때입니다. 저는 아마도 정일권 검사의 그 온유한 성품을 아는 저로서는 남욱 증인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측은한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 짐작이 아니,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네네네. 이원석